안녕하세요. 최정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프린트 21쪽 의문의 체계 중에서 모음 부분 같이 정리를 했었죠. 자, 오늘은 그 다음에 프린트 22쪽 자음 부분 공부하겠습니다. 어제랑 마찬가지로 이 온라인 복습 프린트는 오른쪽에 놔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한 장짜리 의문의 체계 프린트는 왼쪽에 놓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의문의 체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부분은 자음을 공부할 차례가 되겠죠. 네. 자음을 나누는 기준 역시 이렇게 세 가지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자음은 뭐라 그랬어요? 자음은 공기 흐름에 장애를 받는 거였죠. 허파에서부터 공기가 슝 입 밖으로 나오는데 이 나오는 와중에 자꾸 어디선가 걸려. 장애가 있어요. 자, 이 장애를 기준으로 장애를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보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기준. 공기 흐름이 장애를 받는데 이 장애를 어디서 받지? 목구멍에서 받아? 혀에서 받아? 혀 중간에서 받아? 입천장에서 받아? 자, 이렇게 위치.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기 흐름이 장애를 받는데 장애를 어떤 방식으로 받지? 막혔다가 터져? 아니면 좁은 길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야 돼? 뭐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난 길로만 흘러야 돼, 공기가? 자, 이렇게 어떻게 받는지를 기준으로 또 자음을 나눌 수 있고, 세 번째 기준은 모든 자음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는 못하는데 일부의 자음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데 장애를 얼마나 세게 받지? 공기가 나가다 말고 장애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받지? 그러니까 바람 세기가 얼마나 세지? 자, 요거를 물어보는 것이 이 세 번째 기준이 됐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기준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 첫 번째는요. 장애를 어디서 받지? 소리 나는 위치입니다. 자, 그럼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자음이 어떻게 나뉘는지 우리 교과서에 그림 선생님이 가져왔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 그림만 화면만 편하게 보세요. 자, 이 그림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옆모습인데요. 사람 옆모습. 자음을 발음할 때 공기 흐름에 장애를 받는 위치는요. 여기 입술에서부터 목구멍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발음할 때 입술, 혀, 치아, 목구멍 뭐 이런 데서 발음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음이 소리 나는 위치를 구분할 때 입술부터 목까지로 총 5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부터 요 위치, 소리 나는 공기 흐름의 장애를 받는 위치, 자음이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자음을 구분할 건데요. 여러분들 수행평가한 거 보니까 이거 외우는 게 상당히 어려우셨나 봐요. 선생님이 스토리텔링으로 하나의 짧은 상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밤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뭐 언니나 오빠 또는 동생이 무파마를 나더러 갑자기 끓이래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자기 먹고 자기가 끓이지 하고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혼자 끙끙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엄마가 야, 각 잡고 각자 끓여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 자음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앞쪽에 있는 입술 위치부터 보도록 할까요? 두 입술이 만나서 소리가 나는 자음들이 있습니다. 자, 두 입술이 만나서 공기 흐름의 장애를 내는 발음은요. 이거예요. 무, 부, 파, 마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두 입술에서 장애 나는 소리는 무파마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무파마, 무파마. 자, 첫 번째 위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는 입술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 있죠? 네, 여기 치아가 있잖아요. 치아. 자, 치아가 있고 이제 잇몸하고 치아가 있는데 여기에서 혀가 잇몸하고 치아를 안쪽에서 이렇게 계속 때리면서 소리가 나는 자음들이 있어요. 자, 어떤 자음들이 그러냐면 나, 다, 라. 자, 이런 자음이죠. 나, 다, 라.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위치 윗잇몸과 혀 끝에서 소리가 나는 자음이 있는데요. 얘는 우리 무파마를 나더러끓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더러라고 하는 단어로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파마, 나더러. 이게 끓이라고 했어요. 끓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위치는 우리 이 치아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입천장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위에는 입천장, 아랫부분에는 혀가 나오기 시작하죠. 혓바닥. 그래서 세 번째 위치는 센 입천장과 혓바닥이 만나는 부분인데 여기 요 가운데 있는 요 입천장은 좀 딱딱해요. 뒤로 가면 좀 말랑해지고요. 그래서 센 입천장과 혓바닥이 요 부분이 만나서 소리나는 자음 발음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짜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위치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요. 짜증으로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파마를 나더러 끓이라고 해서 짜증이 났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치에서 나는 자음.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 번째 위치를 살펴볼까요? 네, 여기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역시 입천장하고 혀이긴 해요. 근데 이제 위치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린 입천장과 혀의 뒷부분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위천장은 파란 입천장은 딱딱했는데 이 초록색 입천장은 상당히 말랑말랑해요. 우리 토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말랑말랑하다는 거 여러분 속에 만질 수 있잖아요. 그래본 적 있으시죠? 가만히 있나? 자, 어쨌든 여기에서 나는 소리는 우리 요런 자, 요 부분이 만나게 되면요. 어떤 자음 소리가 나냐면 자,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기 쉽게 짜증이 나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다. 끙 하는 단어로 기억을 해볼게요. 기억하고 이응 받침이 우리 네 번째 위치 여린 입천장과 혀 뒤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위치까지 했잖아요. 가장 깊숙한 곳. 이게 다섯 번째 위치, 목청에서 나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목에 가래가 꼈을 때 어떤 소리 나나 한번 보세요. 이런 소리가 나죠. 자, 히읗 발음이 나요. 히읗 발음. 그래서 목청에서 소리가 나는 자음은요, 히읗인데요. 우리 기억하기 좋게 엄마가 중간에 각자 거 각자 라면 끓여 먹어라 라고 해서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장면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휴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음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은 소리가 나는 위치였고요. 소리가 나는 위치는 여기 입술 앞에서부터 차츰차츰 뒤로 가서 목구멍까지 총 5개의 위치가 있었고요. 자, 이 5개의 위치에서 소리 나는 자음을 기억하기 쉽게 선생님이 무파마 나더러 소리라고 해서 짜증 나서 끙 하고 있다가 나중에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 단어로 기억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시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자음을 이제 보자는 건데 다음 자음을 발음해보고 소리 나는 위치에 맞게 연결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가자음 보도록 할까요? 자, 자꾸 어디가 만나나요? 네, 두 입술이 만나면서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죠. 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두 입술에서 소리 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나자음도 보도록 할게요. 나자음은 나더러 발음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혀끝이랑 위에 윗니 치아 부분, 잇몸 부분이 자꾸 만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혀끝과 윗잇몸 해서 이렇게 디귿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네, 다 부분은 차 이러네요. 짜증 같은 소리는 짜증. 자, 이 부분은 혓바닥과 센 입천장이 만나서 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미음, 혓바닥과 센 입천장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의 자음들은 어디에서 어느 위치에서 소리 나나 볼까요? 자, 이거 네 번째 위치라 그랬었죠. 자, 입천장 중에서 속에 있는 말랑말랑한 여린 입천장과 혀의 뒷부분이 만나는 네, 그런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자음 볼게요. 마자음은 흐였어요. 이거는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는데 좀 곱게 나오지 않고 좀 마찰하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나오죠. 그래서 히읗은 목청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자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위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위치에 있다. 무파마, 나더러, 짜증, 끙, 휴. 무파마, 나더러, 짜증, 끙, 휴 이렇게 5개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자음을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 소리 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음을 발음해보고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해보자 라고 했었는데요. 여기 왼쪽에는 이제 자음들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소리 내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소리 내는 방법에 따른 자음의 이름을 이렇게 5가지를 이름만 적어놓고 이거의 뜻이 여기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왼쪽에서부터 보지 말고요. 일단 이 소리 내는 방법에 따른 자음의 이름 5개, 얘네들의 뜻을 먼저 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자음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먼저 유음 먼저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자는 흐를 유자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림 그린 거 여러분들 지난번 수업 때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가 선생님 거울 보면서 직접 그렸다고 했었죠. 자, 유음은 뭐가 흐르냐? 공기가 흐른다는 건데요. 자, 지금 여기에 나오듯이 혀끝을 윗잇몸에 대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양쪽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자, 여기 양옆으로 공기가
흐르면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유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음을 정의를 해보면 공기를 혀의 양옆으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공기를 혀의 양옆으로 이렇게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이게 유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자음을 또 두 번째로 분류를 해보면요. 자, 비음이 있어요. 비음. 자, 여기서 요 비자는 또 무슨 비자일까요? 네, 이목구비 할 때 비, 즉 코 비자예요. 자, 우리 코에 염증 있는 층 콧물 잘 코 막히는 사람들 비염 있다 이런 말 하시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비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음이 소리가 나는데 코를 사용해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발음하세요. 마, 엄마, 나 하면서 손가락을 코 밑에 대보시면 코에서 따뜻한 바람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음은 어떤 방법으로 소리가 나는 자음이냐면 원래 발음 날 때 혓바에서부터 공기가 입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내서 발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입구멍을 막고 입구멍 대신 코로 공기가 나오게 해서 소리가 나는 자음, 이것이 바로 비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음을 정의를 해보면요. 코를 사용한 자음, 입안의 통로를 막은 대신에 입안의 통로를 막고 그 대신에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입안의 통로를 막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파열음은 여기 예시로 나왔죠. 자, 세 번째 소리 내는 방법. 파열음은요. 공기 흐름을 막았다가 파열하는 소리가 파열한대요. 파열. 자, 파열이라고 하는 건 뭔가 터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나오다가 장애를 받는 자음인데 그 장애가 파열되면서 난다는 거예요. 즉 공기가 어딘가에서 막혔다가 팍 터지면서 파열되면서 소리가 나는 자음. 공기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 낸다. 자, 이런 자음이 파열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리을 마찰음을 보도록 할게요. 마찰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음이 소리가 나는데 공기가 자꾸 마찰을 한다는 거예요. 자, 공기가 왜 자꾸 마찰을 하느냐? 마찰을 하려면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잖아요. 자, 이 부딪히려면 공간이 좁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공기를 나오게는 해주는데 그 통로를 아주 좁게 해서 공기가 좁은 공간을 비집게 나오게 해서 소리나는 자음을 갖다가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찰음의 정의는요.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이것이 바로 마찰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음 파찰음을 보도록 할까요? 파찰음은요, 여러분, 여기 디귿 리을 파열음하고 마찰음의 이름을 섞은 것 같아요. 네, 섞은 거 맞습니다. 파열음의 속성을 절반, 마찰음의 속성을 절반 가진 소리가 바로 파찰음이에요. 이 두 개 합친 게. 자, 무슨 말이냐면요. 파찰음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는 파열음처럼 공기 흐름을 이렇게 막아요. 공기 흐름을 딱 막다가 그 다음에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열어주긴 열어주는데 파열음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팍 터트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통로를 열어서 공기가 마찰까지 하게 해요. 즉 공기의 흐름을 한번 막았다가 그 다음에 공기의 통로를 조금만 열어서 마찰하게 하는 소리 이것을 갖다가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파찰음. 자, 정리해보면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여기까지는 파열음 같죠? 자, 그 다음에 틈을 조금 내어서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자, 여기서부터는 마찰음 같아요. 네, 자, 이런 소리를 파찰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요. 예전에 밴드에 올라온 이 본 강의를 먼저 보시면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을 먼저 해결을 했고 왼쪽의 자음들을 이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5개로 또 분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자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자음 보니까 기역, 디귿, 비읍, 가, 다, 바 하고 그거에 대한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어요. 자, 가, 다, 바 하면 소리 나는 위치는 다르지만 일단 소리가 한번 막혔다가 가, 바, 다 이렇게 터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 소리는요. 파열음에 해당이 돼요. 공기가 파열되면서 나는 소리 바닷가, 우리 바닷가 조심해 못 나는 소리 기억하시죠? 자, 나소리 보도록 할게요. 나소리는 지읒상지 츠츠츠 자 이런 소리거든요. 츠츠츠 자 이 소리는요. 처음에 입천장하고 딱딱한 입천장하고 혓바닥이 이렇게 막 공기 흐름을 막다가 그 다음에 조금 열어서 소리를 내요. 쯔
자, 공기가 막혔다가 열리기는 하는데 마찰까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즈츠츠는 파찰음에 해당이 됩니다. 파열과 마찰의 속성을 다 가진 소리 파찰음에 해당이 되고요. 자, 다도 보도록 할게요. 스스흐. 자, 여러분들 싫어하는 시험. 자, 시험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요 자음들을 사용하는 거죠. 흐 이렇게 하면 공기 흐름이 좁아서 공기가 나가긴 나가는데 억지로 비집고 나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자, 이런 소리 뭐라고요? 마찰하면서 공기가 마찰하면서 나는 소리 마찰음 해서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엄마나 선생님 이렇게 기억하라고 지난 강의에서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은 이렇게 소리 내다 보면요. 코가 뜨끈뜨끈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즉 공기가 보통은 우리가 소리를 낼 때 발음을 할 때 공기가 허파에서부터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특이하게 하면 입의 공기는 막아지고 코에서 공기가 나온다는 거. 입을 막은 대신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비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코 막고 이 발음들 할 수 없어요. 안 되죠, 여러분. 발음 이상하죠. 네, 그래서 코를 사용한 자음 비음이다. 자, 마지막으로 리을 같은 경우는 랄랄르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혀끝이 밑잇몸에 달라붙은 그 양쪽 사이로 공기가 이렇게 흘러서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음에 해당된다는 거. 자, 이렇게 답 연결은 잘 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자음을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에 따라서 자음을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 세 번째는 자음이 공기 흐름에 장애를 받는데 이 장애를 얼마나 세게 받지? 즉 소리가 얼마나 셀지? 자, 이 기준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세 가지로 자음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자음이 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지는 않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 세 번째 소리의 세기예요. 그리고 이 소리의 세기는 파열음과 파찰음과 마찰음에만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의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자음을 나누는 기준 세 번째 소리의 세기라고 했는데요. 다음 자음을 발음해보고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분류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음이 한 가운데 있고요. 얘가 어떤 소리의 세기를 가졌느냐,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이걸 받고, 자, 이런 자음들을 발음할 때 우리 느낌이, 말할 때 이 느낌이 어떠냐, 자, 이거를 또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부터 양쪽으로 이렇게 직선을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기역 자음 한번 볼까요? 크, 트, 프, 차. 자, 이랬어요, 여러분. 크트, 파차. 자, 이 자음들 소리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보통 소리인가요? 아니면 된 소리, 이렇게 뭔가 뭉쳐진 듯한 단단한 듯한 소리인가요? 아니면 뭔가 거칠은 소리인가요? 거센 소리인가요? 네, 거센 소리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기역에 있는 자음들은 소리 세기에 따라서 거센 소리로 분류가 되는 자음들입니다. 거센 소리로 분류하셨어요? 자, 이 자음들의 느낌은 어떨까요? 네, 크, 트, 프, 막 침도 많이 튀기고요. 자, 크고 거친 느낌을 주죠? 그래서 크고 거친 느낌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음 보도록 할게요. 니은,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치읒. 가다, 바사자, 가다, 바사자. 네, 소리가 네, 그냥 보통 소리입니다. 네,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소리예요. 자, 이 자음들은 보통으로 내는 소리니까 예사 소리라고 연결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가다, 바사자, 특별히 강하거나 뭔가 단단한 듯한 느낌을 주지 않아요. 부드러운 느낌, 어감은 부드럽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음을 보도록 할게요. 끝, 뜨, 뿌, 쓰, 쯔. 뭔가 힘을 이렇게 끙 하고 줘가지고 끄, 쓰, 뿌 이렇게 힘을 주죠. 자, 꼭 똥놀이처럼 이런 소리 내잖아요. 뭔가 단단하게 뭉친 듯한 느낌이 드는 자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요, 된 소리로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되고, 느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단단한 느낌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이 강하고 단단한 느낌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자음을 나누는 기준 세 가지에 따라서 우리 자음을 한번 더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위에 세 가지 기준을 종합해서 자음표를 채워보자. 자,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행평가에서 다 하신 건데요. 자, 그러니까
수행평가에서 다 하신 건데요. 우리가 한 장짜리 프린트에 따르면 자, 요 부분을 전체를 저 표에다가 찢어서 한번 넣어보자. 표에 알맞은 위치에다 넣어보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자음을 나누는 기준 세 가지가 여기, 요 틀에 이렇게 있었죠. 첫 번째 조음 위치.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위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조음 위치랑 소리 나는 위치랑 같은 뜻입니다. 기준 1번. 자, 기준 두 번째는 소리를 내는 방법이었어요. 자, 공기 흐름 장애가 어떤 방법으로 나느냐. 자, 이게 두 번째 기준이었고요. 자, 세 번째 기준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에만 해당이 되는데 소리가 세냐, 거칠으냐, 단단하냐. 자, 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자음을 또 나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한번 알맞은 자음을 이 안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소리 나는 위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입술부터 조금 더 들어가서 잇몸과 혀끝이 만나는 소리,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입천장과 그 밑에 있는 혓바닥인데 여기 요 입천장은 센 입천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입천장 중에서 말랑말랑한 부분, 여린 입천장과 혀의 뒷부분이 만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리의 이름은 여린 입천장 소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청에서도 공기 흐름을 방해해서 자음 소리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청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좋은 방법에 따른 소리는 첫 번째로 공기가 파열되느냐, 막혔다가 팍 터지면서 소리가 나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공기가 막혔다가 터지지는 않고 그 다음에 마찰해서 소리가 나느냐. 공기 흐름을 막았다가 틈을 내주긴 내주는데 치사하게 조금만 내서 공기가 마찰하면서 나가게 하느냐. 자, 그래서 이런 자음을 갖다가 파찰음이라고 한다고 했고, 자, 세 번째 소리 내는 방법에 따른 자음은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게 만들어서 공기가 마찰하면서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자음이라고 했어요. 이걸 갖다가 마찰음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네 번째 소리를 내는 방법은 소리를 낼 때 보통 공기가 입으로 나오게 마련인데 일부러 입 안에 통로를 막아요. 그러면 공기가 어디로 나가긴 나가야 돼. 구멍이 어디 있어요? 코 있잖아요. 코. 그래서 코로 공기가 하고 나가게끔 하는 방법. 입을 막는 대신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방법으로 소리를 내는 자음. 이거 갖다가 비음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음은 공기가 흐르는 자음이에요. 근데 공기가 어디로 흐르냐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이렇게 양쪽에 통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으로 공기가 이렇게 이렇게 흐르면 자, 이 소리를 갖다가 유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유음. 네. 자, 그러면 각각의 위치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외울 때요,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한 문장 하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리 기억하세요? 오리 그림 선생님이 딱 하나 붙여놨었는데, 네, 이 오리가 조금 못난 오리라서 바닷가에 가면 꼭 조심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기로 했었죠? 네, 그걸 갖다가 이 표에다가 이렇게 바닷가, 조심해, 못난 오리. 자,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바닷가, 조심해, 못난 오리. 자, 이렇게 하기로 한 거 기억을 하시죠? 자, 이 밑에 있는 칸들은 된소리랑 거센소리이니까요. 예사소리랑 같은 소리에 된소리, 거센소리를 이제 적어주시면 되죠. 쌍비읍, 된소리는 뿌뜨끄, 거센소리는 푸트크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지읒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선생님이 쌍지읒하고 치읒만 안 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음을 나누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표도 한번 채워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수행평가 지난번 등교 때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됐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문제를 다 채점 매기지 않았지만 대충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잘 채우고 어떤 친구들은 뭐 대부분 빵빵 비워놓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우리에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죠. 배점이 아주 높은 기말고사가 나와 있고요. 이 기말고사에는 당연히 의문의 책의 내용이 비중 있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행평가에서 이거 다 공부 못했더라도 다시 한번 정신 집중해서 강의도 보고 프린트도 보고 하면서 네, 이거 기말고사에서는 수행평가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등교에서 만나게 되겠네요. 등교에서 얼굴 보고 네,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